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원격 수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겐 난감한 일이 될 텐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또 개선해 나갈 점은 없는지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입니다. 모두가 함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방법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같이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네. 공감은 하지만 예. 이게 지금 방법적으로 혹은 준비 상태가 예.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는 혼선이 좀 있고요. 많아요. 우선 뭐 저도 대학에 있잖아요. 대학생들을 과연 어떻게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시켜야 될지 아직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또 느낀 게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네. 소통한다는 거, 직접 만난다는 게 또 이렇게 예. 중요한 거구나 예. 라는 생각도 또 한 번 해봤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또 2주 만에 보다 보니까 벌써 예. 또 4월이에요. 올해는 4월이죠. 특히나 꽃도 좀 빨리 핀 편이라서 네. 지금 온 사방이 봄꽃들로 가득한데 마음만 좀 스산하죠. 그러니까요. 이걸 예. 즐길 수도 없고 안타깝고.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벚꽃으로 유명한 여의도도 네. 벚꽃 축제 취소된 상태예요. 그렇죠? 저 올 때 그쪽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뭐 이게 블로킹 네. 쇠로 이렇게 단절을 펜스로? 네. 펜스로 딱 단절해 놓고요. 네. 그 꽃이 많이 폈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 국회의 직원 같은 분들만 조금 산책하고 뭐 외부 사람들은 먼 발치해서 그냥 그 도로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쳐다보는 걸로 만족하는 네. 그런 상태고 이게 이렇게 벚꽃 축제가 취소된 게 16년 만이래네요. 처음으로 이렇게 취소가 됐다 그러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꽃들도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봄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또 사회적 거리두기 네. 그리고 요맘때는 또 봄꽃 거리두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안타깝고 아쉽긴 하지만 꽃은 내년에도 또 피니까요. 그렇죠. 네, 청취자분들도 그런 문자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야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좀 종식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계속해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결국 전학년 온라인 계약을 실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죠. 이게 사실 3월에 이미 계약을 했어야 하고요. 네. 이맘때쯤이면 애들 막 하하호 하면서 이제 막 그럴 그렇죠. 때예요.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이 진짜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와는 거리를 두지 않도록 이제는 또 정부에서 뭐 고민을 한 결과를 내는 건데요. 온라인 계약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이 있었는데 당사자들과 그 학부모들 걱정은 여전히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약 일정을 확정을 했죠. 네. 초중고 학년별로 이제 3단계로 순차적인 계약을 한다. 그래놓고 우선 4월 9일에는 그 고3 중3 그다음에 4월 16일에는 고등학교 1, 2, 중학교 1, 2학년 네. 또 초등학교 고학년 근데 마지막 날 4월 20날은 이날 장애인의 날이기도 한데 초등학교 저학년이 네. 온라인 계약을 한다는데요. 네. 아직도 이제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또 일시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또 아이들에게 또 혼란이 될 수 있고 때문에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네. 단계별 계약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지금 유치원은 무기한 계약이어서 뭐라고 해 무기한 연기라서 그러니까요. 네, 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 가진 가정에서는 또 요 걱정도 아주 크더라고요. 걱정이에요. 회사 운영하는 분들도 그럴 거고 장애인 재단 저희 재단에도 그 유치원 아이를 가진 직원이 있는데 네.
뭐 재택근무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게 처음에는 뭐 재택도 좀 하고 휴가도 내고 부모님께도 맡겼다가 근데 이제는 진짜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자 이제 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뭐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 이런 게 시스템화되게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이게 좀 혼란도 있고 걱정도 많은데 예.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좀 하게 되나요? 이제 어제 발표를 했어요. 교육부에서 이제 시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들한테 원격 수업을 할 때 좀 지원하겠다. 네. 뭐 자막, 수어, 점자 이런 쪽을 좀 지원하겠다. 그리고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또 역시 순회교육 등등을 해서 좀 잘 돕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게 이제 원활하지 않습니다. 아직. 또 특수교사가 원격 수업을 할 때는 4월 6일부터 국립특수교육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을 이제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 개학에 모두가 걱정을 네. 많은 상황인데 특히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차별이나 어떤 디지털 소외 네.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더 철저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장애 학생 수 얼마나 될까요? 2018년 기준인데요. 2018년 말 기준에 8살부터 19살까지 초중고 장애 학생 수가 약 13만 명쯤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특수학교에서 교육받는 이 학생들한테는 정말로 장애가 중하거나 네. 또 그 일반적인 학교에서 교육받지 못하는 지원, 특수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온라인 개학이라는 게 이 특수한 욕구를 정말 포함시켜서 해결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는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생각을 그냥 저희가 상상을 해봐도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의 경우 이제 유형에 따라서 아예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 강의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수교육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교육 내용과 방법이 다 달라야 되는데요. 현재 중등 특수교육의 경우에 14살에서 18살 장애 학생에게 40분간 네. 수업을 하는 걸로 6교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개 반은 평균 뭐 4명에서 6명 정도의 그 소규모로 구성이 되는데 네. 수업은 주로 이제 특수교사분은 선생님은 들어가시고 또 옆에 이제 보조를 해줄 분들이 사회복지 복무요원이라든가 또는 특수교육 실무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2명 정도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중증장애 가진 학생들은 사실은 이 2명 갖고도 부족하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제 한 개 반이 평균 4명에서 6명의 학생 그리고 교사와 또 보조 교사까지 해서 2명. 네. 그러면은 한 명의 이제 교사가 네. 2명에서 3명 정도를 지금 케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중증 장애를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미술 시간 같은데 가위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림을 그릴 때 혼자 붓을 쥐기기 자체가 좀 힘들다던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뭐 연필이나 이런 거를 잘 쥐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는 일단 그 가위나 연필이나 붓 이런 거를 쥘 수가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고요. 네. 어떤 경우는 쥐고도 자기가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제를 스스로 못해요. 네. 이 뇌와 근육이 일체화돼서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그 가위를 쥐고 다른 데를 찌르거나 옆에 동료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툭 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등등 특수교사나 보조 인력들이 딱 붙어서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나 수업이 아니면 위험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1대1로 아주 개별화된 그런 수업 진행 방식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예. 일괄적으로 뭐 온라인 강의 영상을 찍어서 네. 뭐 틀어준다던가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개별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지금 그 특수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교사와 학생 사이에 또 중간 매개적인 그 역할을 해주는 분과 함께 정말로 이 교감을 가까이서 해야만 되는 이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일괄적으로 그 동영상 찍어서 툭 던지는 현재 방식 갖고는 도저히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는 옆에서 도움을 줄 인력이 당연히 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학부모님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또 거기다가 맞벌이 부부셔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옆을 계속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걱정이 엄청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발달장애 쪽도 대단히 힘들고요. 교육부가 안내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중에 시청각 장애인에게 적합한 콘텐츠가 사실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고 중증 장애인 중에서 뭔가 이 말씀하셨듯이 발달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정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고요. 뭔가 인력이 한두 명 갖고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인력을 상당히 증원 배치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 학생의 학습을 위해서 이제 무슨 온라인 기기를 사용을 해라 그러는데 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특수교육의 경우도 정말 이런 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오히려 등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서 집중적인 케어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발상을 빨리 해서 이쪽은 이쪽대로 부모의 어려움과 두려움 그리고 본인의 학습권 그리고 정부에서도 뭔가 이제 그 효율성 이런 거를 한꺼번에 뭔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3월에 대학에서 먼저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된 지가 조금 됐는데 요런 게 시작이 되면서 장애인 단체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가 없는 비장애 대학생들도 되게 힘들어요. 이게 쌍방향 소통이 안 됩니다. 교육이 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자막이나 수어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삽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진도가 자꾸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또 이 수어를 넣는데 수어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자막 이런 거를 또 수어를 찍고 해가지고 불편도 상당히 많다고 해서 뭐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으로 또 이 장애계에도 불어닥친 이 어려움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이 와중에 생기는 불편들이 사회 개선을 원하는 수요입니다. 수요. 이 수요에 사회가 어떻게 부응하고 또 다가가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해법을 이번에 만들면서 뭔가 모든 인간 장애가 있든 없든 이런 사람들이 학습권에도 뭔가 손해를 보지 않고 또 교수나 교사 이런 분들도 좀 마음이 편안한
그러한 그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고 이러지도 네.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 당국과 정부 모두 다 힘들겠지만 좀 잘 현명하게 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모두 해법을 찾아야죠. 네, 같이 한 번에. 고민해 네, 같이 봐야겠어요. 고민하면서. 예. 네. 지금까지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사회 장애인식을 바꾸는 걸음이 되는 시간 가치의 가치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